자, 부양비 좀 들어가겠습니다. 부양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총부양비. 자,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 그 다음에 유년부양비. 모든 부양비의 부모는 똑같습니다. 그죠? 경제활동인구예요. 경제활동인구수분해. 자, 그러니까 유년부양비는 14세 이하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고, 노년은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총부양비, 이 둘을 합한 거죠. 그래서 14세 이하 플러스 65세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자, 노년 부양비가 선진국에서 높을까요? 후진국에서 높을까요? 그러면 선진국이 높을 거예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유년 부양비는 선진국, 후진국 중에 누가 높아요? 후진국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총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을까요? 후진국이 높을까요? 그러면 애매하죠. 그죠? 이때는 선진국이 높습니다. 선진국이 높은 이유는, 그럼 여러분 꼭 그래. 선진국이 높은 게 아니라 후진국이 높아요. 후진국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꼭 그래. 그러면 유년부양비가 좌지우지 하나 보네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진국은요, 분모가 커요. 경제활동인구, 돈 버는 인구가 많단 말이야, 선진국은. 후진국은 멀쩡한 젊은 남자도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모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부양비는 후진국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경제활동인구가 뭐냐 이거죠. 경제활동인구하고 뭐랑 좀 구분을 할 거냐면, 당연히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 자, 생산연령층하고 좀 구분할까요? 생산연령층. 결국 눈치로 보니까 얘는 14세 이하고 65세 이상이니까 이 분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생산 연령층은 몇 살부터야? 15세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 연령층은 15세부터 64세인데 이 중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중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인구예요. 결국 우리는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분모도 못 들어가고 분자도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이렇게, 생산 연령층 중에서도 경제활동 인구수가 분모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계산하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계산하고 나오면 대부분 15세에서 64세가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 명수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요번은 아니고 한 3년 전인가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왔는데, 그대로 아까 2017년도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제활동 연령인구라고 나왔어.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경제활동 연령인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간호학 교수님의 특징이에요. 그죠? 애매하게 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설하라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알아서 해설을 해야 돼.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연령인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생산 연령층을 좀 했었어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간호학 교수님들이 희한한 용어를 써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 4개 중에 그걸 잘 조합을 하면, 이건 요걸 의미하는구나, 이걸 요걸 의미하는구나, 그냥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근데 현장에 가면 지금 시간도 없잖아. 그렇죠? 막 마음은 급해 죽겠잖아. 그러니까 요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보다 보면, 이걸 의미하네라고 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용어를 좀 써서 그랬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 부양비 1번, 2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총부양비 보이시죠? 14세 이하 65세 이상, 거기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얘기를 했고요. 1, 2, 3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령화지수라고 했는데, 이게 노령화지수가 부양비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쓰는 소스 갖고 식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노령화지수는 0세에서 14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야. 결국 노인분들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게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또는 인구 피라미드를 좀 할 건데요. 인구 피라미드의 대표적인 형이 피라미드형이라고 보시면 돼. 요거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가 연령이 어린 사람, 위로 올라가서 연령이 많은 사람, 결국 연령을 알 수 있고,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성. 결국 성별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연령별, 성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인구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거기 정확히 보시면 0세에서 14세 인구가, 0세에서 14세 인구가 자, 50세 이상 인구의 2배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두셔야 돼. 요거를. 그렇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65세로도 나와. 똑같아요.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50세로 해도 맞고 65세로도 맞아요. 이게 피라미드형. 얘가 이제 다사예요.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라고.